네, 다음 뉴스입니다. 윤 대통령이 11시간 가까이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에 어젯밤 서울구치소로 구금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이른 아침에 또 나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체포 적부심 얘기부터 해볼 텐데요. 어젯밤에 윤곽근 변호인이 밝혔어요.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다. 이건 언제 청구할 수 있고 또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예, 체포가 됐을 때 이제 청구를 할 수 있죠. 근데 원래는 이제 형사소송법에 구속적부심이 있었어요. 예. 구속이 됐을 때 이 구속이 위법하지 않느냐. 예. 그 다음에 뭐 구속이 돼 있다가 이제는 좀 나가고 싶다. 더 이상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예. 이제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제 체포적부심도 생겨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체포 구속 모두에 대해서 적부심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법원에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법원에게 체포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적부심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체포적부심 신청을 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첫 신문기일을 열어야 돼요. 예. 법원은. 그다음에 그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석방 혹은 기각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장 발부에 관여한 법관은 적부심에 관여할 수 없어요.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이 적부심과는 또 별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포 영장을 서울지방법원에서 발부받았는데 지금 중앙지방법원 판사에게 이 적부심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부분 한 가지 짚고 싶은데요. 공수처 관할은 중앙지법이다. 한남동 관할은 서부지법이다. 이 주장이 계속 대치해 왔잖아요. 어느 것이 더 우선시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거는요. 공수처법 31조에 규정이 있어요. 이게 본문에서는요.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 범죄 등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 이게 본문에 있고 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항에 다만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서 공수처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지금 범죄지가 대통령실이니까 용산이고 그 관할 법원은 서부지방법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지만 같은 조항의 단서에 의해서 지금 범죄지 등으로 해서 서부지방법원에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법에도. 공수처는 그 근거를 통해서 서부지법에 그렇습니다. 영장을 청구했던 것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젯밤 조사를 마친 뒤에 진술 조서에 서명을 거부했고 또 조사 내내 진술도 거부했어요. 이건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일종의 이제 뭐 그 피의자 진술 조서라는 게 피의자가 진술한 거를 이제 그 글로 남겨가지고 보통 조사보다 그게 더 오래 걸릴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법정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문을 마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일찍 신문은 끝났는데 진술 조서 그게 조사 하나까지 조사 하나까지 이게 제대로 작성이 됐는지 그거를 따진다고 새벽까지 이렇게 진술 조서를 검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진술 조서도 그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지만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가집니다. 즉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그 진술에 대한 조서를 해야 되는데 약간 강압적이었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고요. 그 진술 조서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변호인 입회를 요청했는데 변호인 입회 없이 작성된 진술 조서다. 그래도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게 증거로서 채택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피의자 진술 조서인데 피의자 진술 조서 작성 자체를 이제 거부했다라는 것은 이제 뭐 제가 언론 보도로 듣기는 윤 대통령이 계속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 그러니까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술한 게 없는데 무슨 어떤 진술 조서가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일단 진술 조서 작성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본인에게 유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또 뭐 법정에 가서 법정에서 그래도 다투겠다. 그렇죠. 내가 공수처 검사와 나눈 대화는 제로 베이스다. 0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예. 난 법정에서 오히려 알겠습니다. 다투겠다 하는 의지입니다. 예. 체포 시한이 48시간. 그러니까 내일 오전 10시 반까지인데 약 공수처가 그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 높다라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 뭐 내일 아침일 수도 있고 오늘 밤일 수도 있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내일 아침 정도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공수처도 이제 구속영장 신청서 작성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일 예. 거거든요. 만약에 구속영장 신청서 작성이 좀 부실해가지고 예. 그럴 확률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게 기각되면은 예. 그야말로 큰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좀 여러 검토 단계를 거치면서 영장 신청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봅니다. 예. 그럼 향후 절차는 영장이 청구되고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잖아요. 예. 윤 대통령이 실질 심사에는 응할까요? 과거에는 뭐 그러니까 체포 영장을 신청하려 그러니까 예. 아예 구속영장을 신청해라. 그랬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나가겠다. 나가겠다는 예.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요. 예. 근데 기억납니다. 워낙에 윤 대통령이 했던 말들을 많이 뒤집어 왔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것도 믿을 수는 없죠. 예. 체포 적부심도 원래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어젯밤에 윤곽근 변호인이 갑자기 발표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구속영장이 이제 만약에 발부된다는 가정하에 이번 주말을 많이 예상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권은 공수처에 있고 예. 기소권은 검찰에 있잖아요. 있습니다. 어떻게 각각 조사가 진행돼요? 예. 그런데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20일의 구속 기간 중에 예. 앞에 전반부 10일은 공수처가 더 조사하고. 수사를 하고 예. 그다음에 나머지 10일 후반부 10일은 검찰에서 마무리 수사, 예. 보완 수사를 해가지고 검사가 이제 기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수사는 검사 쪽에서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예. 지금 내란 특검법이 지금 다시 재발이 돼가지고 예. 곧 본회의에 상정될 그런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예. 이제 그 계획이 이제 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예. 특검이 빨리 이제 진영을 갖추고 출범을 하게 되면 공수처나 검찰이 마무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넘겨받아 가지고 예. 특검이 이제 마무리 수사를 하고 그 경우 또 특검이 기소를 하고 또 특검이 기소 후에 1심부터 3심까지 예. 그 계속 공소 유지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예. 즉 재판정에서 특검이 이제 기소자로서 원고의 자격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요. 민주당을 포함한 야 6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자체 발의안을 내겠다고 하면서 아직은 내지 않고 있어요. 네. 그 내란 특검법 관련한 여야의 대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야당 특히 6개의 야당이 예. 같이 이제 내란 특검법을 이번에도 재발의하고 또 본회의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검찰을 못 믿는 거죠. 검찰이 마무리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공소 유지도 검찰이 하게 될 건데 그러니까 특검으로 가자. 그렇죠. 앞에 검찰이 또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 사건이나 예. 명품백 사건에서
무혐의 처리한 거 예.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검찰은 못 믿겠다. 그래서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거고 여당의 입장에서는 예. 뭐 이거를 막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자체안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야당의 재발이 된 특검법의 처리를 좀 미뤄보고 싶은 그러한 속내라고 생각합니다. 그 쟁점 중에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느냐 대법원장이 추천하느냐 이런 삼자 여부도 있습니다만 그 외환죄 수사를 넣느냐 빼느냐도 큰 쟁점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데 이게 그 지금 탄핵 심판에서는 오히려 내란 행위, 즉 국회 활동 방해 예. 행위라는 소추 사유는 있고 예. 그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이 헌법 77조 3항에 국회에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의 조항 위반인 거고 예. 그것이 법률적으로는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이 헌법으로는 77조 3항 위반인 것이고 예. 법률적으로는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헌재에서도 이제 내란죄, 형법 위반 여부를 따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헌법 위반 여부만 따지겠다라고 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형사재판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내란 죄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거고 네. 또 그것이 외환죄 또 위반했다면 외환 유치죄를 구체적으로 검명하던데요. 그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그것도 수사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신속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아도 되는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죄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6개의 야당은 외환 유치죄에 대한 수사도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한 거고 예. 여당에서는 자꾸 왜 수사 대상의 범위를 넓히느냐. 예. 과거보다 더 넓어졌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야당만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한 것을 권력분리 위반이라는 식으로 문제 삼았는데 저는 그게 왜 권력분리 위반인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야육당이 이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 것으로 바꾸니까 이제 다른 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을 왜 넓히느냐. 예. 외환 유치죄까지 왜 넓히느냐. 이런 것으로 이제 반대 명분을 삼는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제가 그 외환죄 관련해서 여쭤본 이유는 민주당에서 외환죄를 넣은 게 북한으로 무인 드론인가요? 네. 아니면 그 풍선인가요?를 네. 띄워서 네. 외환죄에 이건 해당한다라는 입장인 거고 그렇습니다. 반대쪽에서는 네. 북한은 헌법으로 봤을 때 외국이 아닌데 이게 외환죄가 성립이 되냐 이 쟁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헌법적인 쟁점이기도 하고 예. 굉장히 앞으로 다투어질 부분이에요. 다툼의 여지가 있군요. 헌법의 영토 조항에서 예.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지금 휴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을 보고 있거든요. 우리 헌법은. 그런데 북한 정권을 그러면 외국으로 국가로 보는 거냐? 예. 그런 논리인 것이고 또 북한을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데서는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고 또 여러 국제법적인 환경의 변화로 우리가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유엔의 회원은 국가만이 될 수 있거든요. 남북한이 동시 가입함으로써 남북한이 서로 상대를 국가로 인정해 줬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알겠습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 임지봉 서강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